여기 두 종류의 나비가 있습니다. 꽃위를 날며 화려하게 수놓는 알록달록 화려한 나비, 그리고 무더운 여름밤 불빛 주위로 죽자 살자 달려드는 나비. 둘 다 화려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한 나비는 어떻게 해서든 사진으로 남기고 싶지만 다른 나비는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습니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 두 나비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나불나불거리며 난다는 모양에서 이름을 따온 나비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나비는 둘 다 나비는 맞지만 같은 나비는 아닙니다. 나비와 나방으로 구분되죠. 나비와 나방은 둘 다 곤충강 나비목에 속하는데 약 20만 종이 넘는 나비목 중 약 10%만이 나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누구나 이건 나비야, 이건 나방이야 라고 한눈에 구별할 수는 있지만 둘을 어떻게 구분하지? 라고 물어보면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장 쉽게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은 앉는 자세입니다. 나비는 대체로 날개를 접고 앉는 반면 나방은 대체로 날개를 펴고 앉습니다. 그러나 물론 예외는 있는 법입니다. 보통의 나비는 앉을 때 날개를 접고 앉지만 팔랑나비는 날개를 편 상태로 앉습니다. 같은 예외로 보통의 나방은 앉을 때 날개를 펴고 앉지만 먹새줄 흰가지 나방은 날개를 접고 앉습니다. 두 번째로 날개의 모양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비는 날개가 얇지만 나방은 날개가 꽤 두껍죠. 셋째, 배와 가슴의 모양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나비는 배와 가슴이 가는 반면 나방은 배와 가슴이 두껍습니다. 더듬이 모양으로 구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나비는 더듬이가 가늘고 길지만 나방은 더듬이가 두껍고 짧습니다. 마지막으로 활동 시간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비는 낮에 주로 활동하지만 나방은 밤에 주로 활동하죠. 또한 일반적으로 나비는 낮에 날아다니고 예쁘게 생겼지만 나방은 밤에 날아다니고 왠지 모르게 엄습한 느낌을 줍니다. 여름날 밤에 불빛 주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전부 나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방 중에는 박각시 나방처럼 낮에 활동하는 종도 있습니다. 몸통이 통통해서 작은 새와 혼동되는 박각시 나방은 벌새처럼 꽃에 앉지 않고 날개를 빠르게 퍼득거리며 공중에 정지비행한 상태로 꽃에서 꿀을 빨아먹습니다. 박각시 나방이라는 이름은 암술과 수술의 결실을 도와주는 각시 역할을 해준다고 해서 붙여졌는데요. 그러나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박각시 나방을 벌새로 오인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새가 없기 때문이죠. 불나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밤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으로 미친 듯이 달려드는 나방을 말합니다. 그러나 불빛만 보고 달려드는 이 나방들은 장작불을 태울 때 생기는 불빛에도 여지없이 달려듭니다. 자신들이 장작불에 타 죽는 줄도 모르고 달려든다고 해서 불나방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밤에 활동하는 나방의 속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교외에 자리한 야외 식당에서는 밝은 조명등을 달아두고 그 조명등 주위로 전기를 흐르도록 해 나방을 퇴치하기도 한답니다. 사실 나비와 나방은 단지 생김새만으로 사랑을 받기도 예쁨을 받기도 합니다. 나비 중에는 인간이 살림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방해하는 해로운 나비들도 많지만 단지 예쁘다는 이유로 사랑을 받습니다. 반면 나방은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아님에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깨끗한 곤충임에도 불구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곤충도 있습니다. 너무 짧게 살다 죽는다 해서 이름 붙여진 하루살이인데요. 동양 하루살이의 수명은 보통 3, 4일에 불과합니다. 그 수명이 짧아 하루살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죠. 그런데 하루살이는 슬프게도 입이 없어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입이 없으니 분비물도 없어 청결하지만 큰 환영을 받지 못하는 곤충입니다. 누워있는 벌레라는 뜻을 가진 누에는 나비가 될까요? 아니면 나방이 될까요? 정답은 나방입니다. 누에의 변태 과정은 알, 누에, 고치, 나방인데 고치의 한쪽 끝을 뚫고 나오는 암나방은 500에서 600개의 알을 낳고 40여일간의 일생을 마칩니다. 애벌레로 자란 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라는데요. 4번의 잠을 잔 익은 누에는 더 이상 뽕잎을 먹지 않고 입에서 1500m의 수위를 토해내면서 고치를 짓습니다. 딱딱한 번데기 안에서 변태를 하는 나비와 달리 나방은 번데기로 변태할 때 고치로 번데기를 보호합니다. 즉 누에는 씨를 토해내면서 자신의 몸을 둘러쌀 고치를 만들고 그 안에서 번데기 상태로 잠을 잡니다. 사람들은 이 고치를 삶아서 씨를 뽑고 이렇게 뽑은 실로 비단을 짜고 그 안에 번데기는 맛있는 술안주로 이용합니다.
최근에는 누에 나방의 번데기를 이용하여 동충하초라는 약용버섯도 생산하고 있죠. 뽕잎을 길러 누에를 친다는 양잠의 역사는 4000년도 더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3000년 전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나방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습해 보이더라도 누에 나방처럼 인류에게 유익한 종들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비단과 맛있는 번데기를 제공하는 누에는 나방이 되기 전 생을 마감하지만 말이죠. 나비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몇 가지 예를 볼까요? 2005년 9월에 발생한 태풍 나비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태풍은 한국과 일본에 엄청난 재해를 일으켜 독수리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원래 이름은 나비였습니다. 나비에서 독수리로 대체시킨 이유는 그해 막대한 피해를 입힌 태풍은 퇴출한다는 태풍의 퇴출 기준과 태풍 이름의 변경은 퇴출된 태풍 이름을 제출한 국가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한국에서 독수리로 대체시켰습니다. 원래 태풍의 이름은 예전에는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 정한 이름을 사용했었으나 2000년부터는 아시아 태풍위원회에서 정한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홍콩,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마카오, 미크로네시아 등 14개국이 각국의 고유원으로 세계 기상기구에 10개씩 제출한 후 그 이름들을 모아 총 140개를 번갈아 붙여가며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태풍의 이름을 제시할 때 주로 작은 곤충이나 동물, 식물의 이름처럼 연약한 이름을 제시하는데 태풍의 피해가 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나비 효과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는 나비 한 마리가 브라질에서 날개를 한번 퍼덕 낀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증폭되어 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 큰 사건으로 발전할 때 사용되는 상식 단어입니다. 오늘은 나비와 나방의 차이점 및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나비와 나방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셨나요? 감사합니다.